안녕하세요. 알고리즘 투자자이자 퀀트 금융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라일라입니다. 오늘 S&P 500 지수는 0.27% 하락했고 나스닥은 0.5%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하락은 어제 크게 올랐던 빅테크 주식들이 하락한 영향이 컸으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지수 전체가 하락했습니다. 반면 어제 크게 하락했던 주도주들은 오늘 강한 반등을 보이며 상승했고 그 결과 저희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지수와 달리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즉, 어제는 지수는 올랐지만 주도주는 하락했고 오늘은 그 반대 상황이 연출된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필수 소비재에서 큰 하락을 보이며 자금이 방어주에서 더욱더 공격적인 자산, 주도주 그리고 오일 주식들에게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 원유 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완화에 있어 유가의 안정과 하락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유가가 단기간에 급등한 만큼 당분간 가격 흐름을 주의 깊게 지켜볼 예정입니다.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아직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상이 공식적으로 종료될 경우 시장 반응을 확인하며 관세 이슈 때문에 억눌려 있었던 자산을 더욱더 매수할 준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나스닥은 장 초반에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으나 장 후반으로 갈수록 매도세가 유입되며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는 애플, 아마존, 메타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소폭 하락하면서 지수에 부담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이클의 주도주들은 여전히 강한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팔란티어는 전고점을 돌파하며 마감하는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500은 비록 0.27% 하락했지만 여전히 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마감했으며 6,000포인트도 유지하고 있어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일 연속 상승 이후 하루 정도의 쉬어감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나스닥 역시 마감 직전 되돌림이 있었지만 최근 상승에 따른 건전한 조정으로 해석되며 과열 없이 천천히 상승하려는 시장의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전고점 돌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 최대한 보유의 관점을 이어가면서 이 좋은 상승 추세에서 끝까지 수익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형주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보였으나 장중 지지를 받지 못하고 마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돌파 시도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실적이 없더라도 강한 테마성 이슈로 오르는 주식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점을 보면 시장 참여자들이 점점 더 공격적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장기채 금리는 여전히 박스권에서 머무르고 있어 뚜렷한 매수 매도 시그널은 없으며 단기 채권에 현금을 파킹해두는 전략이 현재로서는 적절해 보입니다. 금은 현재 미니 하락 추세 안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으며 급격한 상승이나 하락 없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큰 변동 없이 어제 상승분을 되돌리는 모습으로 횡보 중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는 별다른 매수 매도 행동을 하기보다는 언제 다시 상승 전환이 나올지를 지켜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는 현재 62로 탐욕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표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매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극단적인 탐욕 상태가 오기 전까지는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5년 6월 11일 현재 시장은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형주가 200일선 돌파를 시도하며 미묘한 자금의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자금의 유입과 차익 실현이 교차하는 가운데 다시 상승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시장 방향이 꺾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중국과의 협상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최소한 7월까지는 시장이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뚜렷한 리스크 관리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매수 가능한 종목들을 선별해 트레이딩을 이어가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강한 빅테크 친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는 오늘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동안 지지선과 저항선을 형성하며 한 달 넘게 횡보하던 주가가 드디어 의미 있는 돌파 신호를 보인 것입니다. 이제는 135달러 이상을 유지하며 안착해준다면 더 강한 추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넷플릭스는 어제 하락이 무색할 정도로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여전히 보유 관점이 유효하며 경영진이 넷플릭스 주가 부양에 대해서 매우 진심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해서 박스권 형성 후 돌파를 반복한 뒤 다시 한번 타이트한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의 전고점인 464달러를 돌파한 뒤에 그 위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가격 형성 흐름이고 보유 관점은 여전히 유효해 보입니다. 테슬라는 오늘 큰 폭의 상승을 보인 뒤 일부 상승분을 반납하며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단기 이동평균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어 기술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흐름입니다.
현재는 변동성이 매우 큰 구간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감정을 버리고 기술적 분석 중심으로 기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로드컴은 실적 발표 후 3일 연속 하락을 했지만 어제 그 하락이 끝난 뒤에 오늘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특히 정고점이었던 250달러 근처에서 지지를 받으며 반등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실적도 매우 좋았고 차익 실현이 금방 끝나고 다시 우상향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 또는 추가 매수 관점이 적절합니다. 엔비디아도 마이크로소프트와 유사하게 횡보 구간을 이어가고 있으며 현재 약 143달러 부근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단기 이동평균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어 매도할 이유는 없으며 상승 추세는 유효합니다. 만약 중국과의 협상이 타결되어 반도체 수출이 재개된다면 엔비디아는 가장 큰 수혜주로 작용할 수 있고 정고점 돌파 가능성도 커질 것입니다. 최근 반도체 섹터 전반에 걸쳐 다시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1년 넘게 쉬어갔지만 4월부터 다시 한번 심리가 회복되고 있으며 결국 올해 정고점 돌파도 기대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가장 먼저 급등했던 소프트웨어 섹터는 현재 한 달 가까이 천천히 올라가지만 그전보다는 힘이 없는 모습입니다. 이는 대장주인 팔란티어가 쉬어가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팔란티어가 정고점을 돌파한 만큼 섹터 전반의 분위기도 점차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당분간 조정이 있더라도 보유 관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AI 에너지 리더 GE Vernove는 오늘 완벽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21일 이동평균선 지지를 받으며 상승 마감한 점은 자금 유입의 신호로 해석됩니다. AI 원자력 리더인 오클로는 오늘 정고점을 돌파하며 마감했습니다. 꾸준히 보유한 투자자들에게는 큰 보상이 있었던 하루이며 정고점 돌파했을 때 더욱더 큰 자금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됩니다. 바이오 리더 힘스는 저점을 계속 높이며 단기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보유가 유효합니다. 만약 조금 더 눌림이 나온다면 추가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핀테크 리더 로빈후드는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이며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꺾인다는 신호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회가 올 때마다 매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 섹터 내 주요 건설주들도 오늘 일제히 반등했으며 특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르그는 강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이 주식을 꾸준히 보유한 입장에서는 매우 반가운 흐름입니다. 하지만 한번 이렇게 무너졌을 때는 변동성이 시작되었다는 징조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도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세 우려가 해소될 징조가 보이면서 셔퍼파이와 같은 종목도 돌파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늦게 돌파한 만큼 그 힘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미 상승이 많이 나온 종목들에서 차익 실현이 나온 자금이 이러한 종목들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 시즌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장 마감 후 오라클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이 매우 긍정적으로 나왔으며 이는 내일 시장 전반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라클은 전통적인 대형 기술주로서 실적이 좋을 경우 시장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종목입니다. 브로드컴과 함께 실적 시즌 마지막 구간을 장식하는 종목으로 이번 발표는 다음 실적 시즌까지 시장에 긍정적 기대감을 이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QQQ는 현재 7주 연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하루하루 변동성보다 이렇게 주간 차트를 보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지 하루에 한 번씩만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여전히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빅테크로 유입되었던 자금이 오늘 다시 일부 주도주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섹터 로테이션이 미세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체적인 자금 흐름은 여전히 상승 추세 내에서 순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확인된 바와 같이 상승장이 끝났다는 명확한 신호는 전혀 없습니다. 현재 시장은 여전히 유효한 매수 기회가 존재합니다. 돌파나 눌림목 구간에서의 매수는 여전히 유리하며 변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감히 접근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철저한 매수 포인트 관리와 분할 매수 전략입니다. 지금은 잘만 준비된다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드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